여러분은 돈 공부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주식 이야기를 찾아보고 부동산 뉴스를 보고 경제 유튜브를 보고 새로운 투자 방법이 나오면 또 공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정말 돈을 잘 벌게 될까요? 저는 한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알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을 지키는 데 필요한 공부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공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엇을 살까부터 공부했습니다. 처음 투자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무엇을 사야 하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어떤 지역의 부동산이 오를지, 어떤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높은지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A 전문가는 오른다고 하고 B 전문가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제는 좋은 투자라고 했던 것이 오늘은 위험한 투자라고 합니다. 결국 정보는 많아졌는데 내 기준은 더 약해졌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왜 돈을 잃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식과 판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주식을 언제나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정보를 안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도 내 자산에서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보다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저는 여러 번의 투자 경험을 거치면서 공부의 순서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사야 할까? 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가진 돈은 얼마인가? 이 돈은 언제 필요한가? 얼마까지 잃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내가 이 투자를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를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뀌니 투자에 대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대부분 수익률부터 봅니다. 연 5%인지 10%인지 20%인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수익을 얻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얼마인가? 예를 들어 10%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30%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투자와 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투자는 완전히 다른 투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한 뒤 다시 일해서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잃어버린 돈을 회복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이후에 돈 공부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보다 얼마나 잃지 않을 수 있는가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공부는 내 돈을 아는 것입니다. 월 수입은 얼마인지,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지, 투자 자산은 얼마인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체 재산 구조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의 위험을 아는 것입니다. 수익률만 보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서 내 자산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는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보다 얼마나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복리와 시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돈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큰 돈을 만드는 방법에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큰 돈을 한 번 버는 것보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팔고 싶어집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소드 3에서 이야기했던 욕심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7에서 이야기했던 실패 관리와도 연결됩니다. 결국 부자의 습관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원칙을 지키고 욕심을 관리하고 기록하고 시간을 만들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실패를 관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돈 공부는 끝이 없는 공부입니다.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경제 뉴스가 나오면 찾아보고 새로운 투자 방법이 나오면 살펴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것이 내 기준에 맞는가? 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거창한 책부터 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30분만 투자해보세요. 첫 번째 10분. 내 자산을 적어보세요.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연금, 부채까지 적어봅니다. 두 번째 10분. 내가 가진 투자 자산의 위험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20%가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십시오. 세 번째 10분. 최근 내가 돈과 관련해 했던 결정을 하나 돌아보세요.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왜 소비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보세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똑같이 행동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아주 좋은 돈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필요한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 공부합니다. 돈 공부는 부자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경제 기사 하나, 투자 기록 하나.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배운 것을 내 돈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부자는 돈보다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결국 돈을 지키고 돈을 움직이고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 주제는 부자는 돈보다 먼저 기다립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능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살아남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